안녕하세요. 김유진입니다. 네, 올해 첫 결산이자 벌써 제 세 번째 독서 결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사실 마이크 설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세 번째 찍고 있고요. 제가 1월 달에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컴활 필기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1월엔 책을 많이 못 읽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역시 도피성 독서가 제일 재밌는 거라고 지금 6권 읽었습니다. 필기에 지금 합격을 해가지고 되게 기분 좋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읽었던 책은요, 구병모 작가님의 버드 스트라이크입니다. 제가 책이라는 게 또 독서라는 게 재밌는 거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던 게 어렸을 때 읽었던 구병모 작가님의 위저드 베이커리거든요. 제가 그 뒤로는 사실 구병모 작가님 책을 안 읽다가 작년에 이제 절창이 나오면서 파과, 절창을 이렇게 연달아서 읽었고요. 굉장히 만족하면서 읽었습니다. 이 책은 또 청소년 소설이다 보니 같은 청소년 소설인 위저드 베이커리 같은 느낌이려나 하고 기대를 하면서 봤었어요. 근데 글쎄요. 위저드 베이커리를 생각하고 봐서 그런가? 조금 아쉬웠다. 이 구병모 작가님 그 특유의 되게 길고 좀 끊어 읽어야 되는 이 문장들이 있잖아요.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끼거든요, 저는. 근데 아무래도 청소년 소설이다 보니까 그 정도는 사실 없고 되게 읽기 쉬웠고, 뭐랄까, 문장이 다 쉬운데 거의 결말쯤인가? 갑자기 또 절창에서나 본 것 같은 구병모 작가님 그 특유의 좀 뚱뚱한 문단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좀 놀라기도 하고 웃겼거든요. 동정이어서 안 될 건 또 뭐란 말인가. 동정 역시 살아있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혹은 무언가에 가질 수 있는 무수한 현실적인 감정 가운데 하나일 뿐인데 동정이 아니라면 전폭적으로 그 삶을 끌어안고 그 존재를 지지하는 진실하며 불순율 0에 육박하는 무공해의 애정이라는 게 혹시 존재한다면 그것이 평생 변질되지 않고 보존되기라도 하나 그 감정의 영원히 끝이 오지 않기라도 하나 어차피 이 감정을 무슨 이름으로 부르든 간에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최초는 변색 내지 탈색될 운명이라면 그러니까 되게 다 쉬웠는데 갑자기 이렇게 절창에서나 나올 법한 너무 어려운 문단이 나와서 조금 당황했어요. 그리고 좀 웃겼어요. 결론적으로는 사실 기대보다는 조금 아쉬웠는데 뭐 불편하거나 뭐 이런 건 사실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4점을 줬습니다. 만약 좀 판타지 좋아하고 또 청춘한 수뇌물을 좋아하신다? 그러면은 이 책 굉장히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에 읽었던 책은 문목하 작가님의 돌이킬 수 있는입니다. 제가 이 책은 사실 작년에 읽었었어요. 근데 올해 친구랑 교환 독서를 하기로 해서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제가 한 50권 정도를 작년에 읽었는데 그중에 5점 만점 준 책이 딱 3권 있거든요. 소년이 온다, 이기수,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이렇게 3권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 책은 무조건 스포 없이 봐야 재밌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11년 전에 한 지역에서 거대한 싱크홀 사고가 일어나서 그 지역이 아무도 살 수 없는 유령 도시가 됩니다. 근데 그 사고의 생존자이면서 현재 경찰 수사관으로 일하고 있는 여자 주인공 윤설이가 상사의 지령을 받고 그곳에 있다는 연쇄살인마를 암살하러 잠입하면서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책 소개글 보면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가장 로맨틱한 이야기. 전 이게 너무 이 책을 설명하는 가장 완벽한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좀 뭔가 초능력물 이런 거에 되게 흥미가 있고 순애를 좋아하는 오타쿠다. 그러면 전 이 책 필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저 진짜 이거 읽고 정신 아픔이가 됐거든요. 제가 이 책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따로 소개하는 영상을 찍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뭐 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5점 줬습니다. 그 다음 책은요, 김보영 작가님의 저이승의 선지자입니다. 사실 이 책은 말씀드렸다시피 교환 독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가 선택한 책이라서 읽어보게 됐어요. 제가 김보영 작가님이 제 친구의 최애 작가님이라고 들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하면서 봤습니다. 근데 뭐랄까 제가 좋아하는 소설책의 스타일은 뭔가 주인공과 그 감정에 좀 확 과몰입할 수 있는 책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는 사실 그렇진 않아요. 약간 저를 계속 소외시키는 것 같아요. 얘들아 너네 뭐 무슨 얘기 하는 거야 하면서 좀 이렇게 기웃기웃 거리는 행인 글쎄요 1도 아니고 행인 3 정도 되는 기분? 뭐 난해하진 않고요. 근데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라는 이 기본적인 이 책의 세계관을
사실 초반에 좀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도 나고 이 앞에 있는 이 조명도 나고 또 저 벽도 나고 쟤는 나의 제자이면서 나야. 사실 이 부분이 이해가 좀 초반에 잘 안 가고 또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좀 약간 불친절하다는 느낌을 초반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읽다 보면은 사실 분열, 합일, 타락 요 정도 이 세 개의 개념 정도만 이해하면 읽는데 큰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제목에서 나오는 이 선지자라는 존재, 뭔가 인간을 초월한 존재거든요. 명계와 하계가 있으면 우리가 사는 이 인간 세계는 하계고 그 선지자들이 있는 세계는 이제 명계인데 어쨌든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을 초월한 존재들의 이런 입장들에 사실 좀 공감이 안 되죠. 그래서 정이 좀 잘 안 가요. 글쎄요, 저는 인물의 매력을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어가지고 저는 소설을 읽을 때 이 인물의 감정과 좀 생각의 흐름이 얼마나 좀 현실적이고 조금 와닿고 공감이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 이 인간을 초월한 이 선지자들에게는 딱히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그리고 사실 중간에 새벽기차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약간 단편이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데 솔직히 이걸 왜 넣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 작가의 말 보면은 뭔가 연결되는 그 맥락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넣으신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사실 굳이?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반과 아만이라는 이 주인공들의 메인 이야기를 쫙 하다가 뭔가 끝맺음을 지어야 할 목차에서 갑자기 이 단편이 뿅 나왔다가 이게 끝나고 나니 갑자기 이 나반 아만 이야기의 어떤 외전 결말을 마지막 장으로 쓰신 거예요. 글쎄요, 저의 느낌에는 이렇게 잘 가다가 여기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돼. 근데 여기서 안 가고 하고 이렇게 간 느낌이에요. 차라리 뭐 이 이야기를 다 끝내놓고 완전 별개의 어떤 이야기처럼 그냥 맨 마지막으로 딱 빼서 들어갔으면 글쎄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면들에서 저는 3점을 줬습니다.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좋았던 대목이 있긴 하거든요. 아마는 세상 모든 곳에 퍼져 살았다. 분열을 거듭하며 가장 작고 약한 미물의 삶을 택했다. 정체된 강의 표면에 물이 되어 떠다녔다. 전봇대 아래에 놓인 쓰레기 봉투에 파리떼가 되어 들끓었다. 길고양이가 되어 눈이 쌓인 차 아래에 갓나은 새끼들을 안고 몸을 웅크렸다. 하수구에서 어미가 까놓은 알에서 날갯죽지를 열심히 빼내었다.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어린 어머니의 배에 잉태했고 길거리나 수용시설의 너저분한 방에서 태어났다. 젖을 먹지 못하는 젖먹이와 그 젖먹이를 안고 구걸하는 아이로 살아갔다. 누구 하나 오래 살지 않았다. 누구 하나 함부로 살지 않았다. 이 대목만큼은 굉장히 좋았다. 인상 깊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읽었던 책이 최세은 작가님의 새벽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 표지에 보시면 도련님 희입니다 라는 이 문장이 있어요. 여기에 조금 꽂혔고요. 표지가 좀 예뻤다. 그래서 저는 이 도련님이라는 단어에서도 그렇고 비밀의 화원 같은 느낌이려나? 하고 읽어보게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 비밀의 화원을 되게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하면서 봤습니다. 이게 아는 맛이 무섭다고. 이 책은 저 1장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클리셰거든요. 도련님과 하인이 뭔가 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가까워지고 도련님에게는 너무 아름다운 약혼자가 있고 주인공은 내가 여자아이라는 사실을 또 숨기고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느껴지는 어떤 주인공의 계급통 약간 클리셰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1장의 마지막에 반전이 있습니다. 자, 사실 이 모든 건 가짜였다. 이 모든 건 가짜야. 사실 정신병에 걸린 사이비 교주가 만들어낸 거짓 세계였던 거예요. 자기 혼자 무슨 19세기 백작이라고 자기 혼자 막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착각을 해가지고 그 세계를 만든 거죠. 자기가 19세기 백작으로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자 주인공 희도 그 세계가 진짜인 줄 알았고 거기서 태어난 그 백작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도련님으로 자랐는데 알고 보니까 난 도련님이 아니야. 여기에서 오는 이 충격. 그게 너무 되게 흥미로웠단 말이에요. 이 클리셰를 갑자기 깡 하고 깨는 이 반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는 1장이 너무 재밌다. 다음에 너무 기대된다 하면서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1장이 사실 제일 재밌었어요. 유감스럽게도. 저는 1장에서 이 인물들의 감정이나 고뇌가 사실 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이 나는 그때 죽었다. 죽은 것이 분명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살아온 나는 고아에다 하인이고 여자이며
장작을 팔 수 있다는 것 따위를 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간이었다. 이대로 사는 것이 맞는가? 그게 정말 맞는가? 아름다운 도련님.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도련님과 같은 선상에 설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모르는 그에게 나는 장난감, 그 이상은 되지 못하리라. 나는 누군가의 부속품으로만 기능할 것이고 그러다 죽을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온전한 나로 살아갈 나날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 부분과 로자 아줌마의 썩어가는 얼굴이 아직도 도련님 얼굴이로 어른거렸다. 다른 이들의 모든 삶보다 도련님의 삶이 더 존귀하다는 말을 나는 이제 믿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계급에 대한 이 저항 의식과 동시에 도련님에게 느끼는 이 감정, 어떤 애정의 감정, 이게 이 교차하는 그 갈등, 그게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그 감정 표현들이. 근데 뒤로 갈수록 뭔가 인물들이 다 약간 동결건조가 된 느낌? 지구젤리였는데 갑자기 동결건조 지구젤리가 돼서 돌아온 느낌이에요. 이런 감정들을 교류하던 이 두 주인공이 헤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1장이 끝나면서.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그 이후로는 서로 행방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뭐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생각만 하거든요. 특히 도련님이 이 희라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 정말 우연히 정말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서 극적으로 재회를 해요. 그러면 이 감정이 뭔가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뭐랄까 약간 그거 아시지 않아요? 한국에서 길 가다가 뭐 우연히 뭐 누구 만나면 뭐야? 약간 이러잖아요. 두 사람의 재회가 약간 그런 느낌이야. 뭐야?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케미? 그러니까 성인이 된 두 사람의 케미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다.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서브 커플이 조금 매력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서브 커플도 잘 다뤄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사실 분량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서 서사가 더 뭐 이렇게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서브 커플도 엄청 매력적이진 않은 느낌? 그래서 조금 아쉬웠다. 그리고 좀 결말이 조금 급발진을 하는 느낌이었다랄까? 뭐 그렇게 잘 이렇게 걸어가다 갑자기 마지막에 우다다다다다 뛴 느낌이에요. 그 마라톤 하다가 갑자기 전력 질주를 하는 느낌으로 끝이 났달까? 그래서 이걸 덮으면서 이게 조금 더 재밌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소재도 너무 흥미로웠고 재밌었는데 이게 조금만 더 뭔가 재밌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제가 최진영 작가님의 내가 되는 꿈을 읽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구해증명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구해증명만 딱 읽었으면 최진영 작가님 책을 사실 다시 도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단 한 사람을 먼저 읽고 구해증명을 읽어서 그런가 이 책에 도전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요, 주인공인 태희가 어린 시절의 자신과 편지를 통해서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현재의 태희는요,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바람을 피웠던 남자친구랑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걔 진상 같은 상사가 있던 그런 회사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친구가 1년 후에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씁니다. 느린 우체통 아시죠? 그런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근데 이게 어쩐 일인지 그 편지를 받은 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외갓집에 맡겨진 14살의 태희예요. 근데 이 어린 태희는요. 부모님이 별거를 하게 되면서 외갓집에 혼자 맡겨진 상태예요. 아빠는 부산으로 갔고요. 엄마는 경기도에 직장을 구했다면서 거의 만나러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태희 입장에서는 사실 버려진 느낌이었겠죠. 외갓집에 떠맡겼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부분 정말 너무 슬픕니다. 태희가 이런 생각을 해요. 같이 살고 싶지 않다와 혼자 있고 싶다는 의미가 다르지 않나? 엄마와 아빠의 마음이 두 문장 중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는 모르겠다. 엄마도 아빠도 나와 같이 살기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 내겐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태희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왜 따로 떨어져 사는지도 모르고 내 존재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너무 슬프고 사실 책을 읽다 보면 엄마 아빠가 왜 좀 별거를 하게 됐는지 추측할 수 있긴 해요. 책을 읽는 입장에서는 동생 천사를 이제 유산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 엄마가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어하게 되고 갈등이 심해졌던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어린 태희 입장에선 그런 걸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립되어 있고 외로운 건데 이 상태에서 태희는 왜 부모님이 떨어졌는지를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나쁜 생각을 종이에 막 적어요. 뭐 그 중에는 둘 중에 뭐 한 명이 바람을 피웠을 것이다 라던가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쁜 생각들을 막 적어요.
근데 사실 태희가 지금 외갓집에 맡겨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얹혀 사는 신세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모랑 같은 방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적어놓은 종이를 어디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모가 발견을 하거나 뭐 할머니가 발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걸 집에 둘 수 없으니까 내가 편지를 받았던 그 주소 있죠. 그 서울 주소. 현재 태희가 살고 있는 그 서울 주소로 이 종이를 보내요. 사실 이미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그곳에 태희가 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 그래가지고 막 반송이 돼요. 그러면 이 서울에 살고 있는 이태희의 주소가 적혀 있잖아요. 뭐 서울 이태희 씨의 편지가 뭐 잘못해서 나한테 왔나 보지라는 식으로 이렇게 뭔가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내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종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나쁜 생각들이 어디로 가냐? 이건 현재의 태희에게 도착합니다. 솔직히 이 책이 전체적으로 좀 우울해요. 그리고 슬퍼요. 아무래도 그 어린 태희가 하는 이 생각들도 너무 슬프고 현실의 태희가 겪고 있는 이 우울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내가 막 슬퍼하고 막 이렇게 하기에는 내 현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우울하고. 남자친구랑도 잘 안 되고 회사에서도 너무 힘들고 현실 때문에 할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크게 동요할 수조차 없는 이 우울감.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책 자체가 우울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고 그리고 이 태희 입장에서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버려진 존재 같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태희도 너무 슬프고요. 내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겠지. 나는 서로 모르는 것과 서로 잊은 것을 기억한다. 오직 나만 우리를 망칠 수 있다. 나는 천사는 될 수 없다. 나는 악마는 될 수 있다. 모두 나를 견딘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태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외갓집에서 내 존재를 지우고 싶었다. 지우는 방식으로 선명해지고 싶었다. 저는 정말 이 대목이 너무 이해가 갔고 너무 공감이 갔거든요. 이걸 읽자마자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 같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너무 슬펐던 게 만약에 내가 사라진다면 결국 이렇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나를 찾고 슬퍼하겠지. 그리워하겠지. 시간이 흐를수록 드문드문 생각하겠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는 어떤 물건을 봐야 간신히 나를 떠올릴 테고 언젠가는 그런 기억마저 사라질 것이다. 내가 만약 천사의 장난감을 간직하지 않았다면 나도 천사를 완전히 잊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버릴 수 없어서 다행이다. 버릴 수 없다는 마음은 중요하다. 버릴 수 없는 것들을 더 많이 떠올리고 싶었다. 이 태희의 마음이 뭐랄까 천사가 태어나지 못하고 지워졌기 때문에 태희는 계속 천사를 떠올리고 생각하잖아요. 태희의 삶에서 천사는 되게 선명한 존재죠. 그러니까 태희는 가출을 해서 이 외갓집에서 나라는 존재를 빼냄으로써 사람들이 선명하게 생각해줬으면 하는. 그러니까 결론은 나를 좀 더 바라봐줬으면 좋겠는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저도 이런 마음에 좀 뭔가 공감이 되는 것 같고 와닿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에세이는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제가 문학을 워낙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비문학을 읽더라도 좀 범죄나 치사교양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이호 교수님의 책이나 아니면 고통 구경하는 사회 뭐 이런 김인정 작가님 책이나 법정 밖의 이름들 제가 이런 책을 좀 재밌게 읽었거든요. 읽어도 그러니까 뭔가 감성 에세이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좀 잘 안 맞는 느낌이어서 전 별로 읽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한테는 약간 입에 발린 소리처럼 좀 느껴지는 게 있어요. 꼬아서 보고 싶은 건 아닌데 아무튼 좀 그런 느낌이에요. 이 책에 대한 좀 불호 의견 중에 감정의 배설 같다라는 이야기를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우울한 감정선을 이렇게 쫙 그냥 그대로 막 쓰면서 읽는 제가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 감정이 이상한 게 아니구나. 누구나 그럴 수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래서 뭔가 그런 공감에서 오는 위로가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졌어요. 제가 요새 하고 있는 좀 고민이랄까요? 요새 하고 있는 생각이랑 너무 비슷해서 놀랬던 부분이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한 적도 없지만 지금과 같은 나를 상상한 적도 없다. 과거가 아깝다. 살아갈 날보다 내가 분명히 살아온 지난 날이 너무 아까워. 겨우 이렇게 되려고 그렇게.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았다. 내가 살았다. 그런데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과거는 꿈이 아니다. 나의 미래는 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모르겠다는 말은 지겹다. 약간 이런 부분?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어떤 고민들과 너무 비슷해서 좀 위로가 많이 됐어요. 만약에 지금 조금 우울하다. 근데 뭔가 우린 할 수 있어. 뭐
힘을 내보자, 으쌰으쌰, 막 이런, 내일은 더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위로? 그런 글이 좀 나한테 지금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전 이 책을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전 이 책이, 지금 1월 기준에서는, 현재는 올해의 책이다. 암튼 1등이다. 다음 책은요, 최진영 작가님의 비상문입니다. 제가 내가 되는 꿈을 되게 좋게 읽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어보게 됐고요. 이 책은 사실 100페이지도 안 돼요. 한 80 몇 페이지 정도 되고, 또 그림도 중간중간에 있어서 다 읽는데 한 30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아마. 이 책은 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에 형이 동생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보는 이야기예요. 동생이 유서를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형의 입장에서는 동생이 왜 죽었는지가 너무 알고 싶은 거죠. 너무 슬프니까,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처음엔 어떻게 생각하냐? 어째서 삶의 이유를 붙이려는 거지? 새가 알을 깨고 날개를 펼치고 나는 법을 배우고 진짜 날고 날아서 산과 강을 건너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단 말인가? 그런데 그렇다면 신우의 죽음에 이유를 붙이려는 나도 이상한 건가? 죽음은 자연스러운가? 자살도? 자연스러우면 다 괜찮나? 요렇게 생각도 했다가 별일 아니다. 어쨌든 죽는다. 부모님도 나도 죽는다. 신우는 조금 일찍 죽었을 뿐이다. 자살이 어때서? 자기를 죽이는 게 뭐 어때서? 다들 조금씩은 자기를 죽이면서 살지 않나? 자기 인격과 자존심과 진심을 파괴하고 때로는 없는 사람처럼, 죽은 사람처럼 그러지 않나? 그렇게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끔찍할 수 있다. 그럼 죽을 수 있지. 죽는 게 뭐 이상해? 자살이라고 달라? 남을 위해 죽을 수 있다면 자기를 위해 죽을 수도 있지. 자기를 구원하는 방법이 죽음뿐인 사람도 있지. 이렇게도 생각을 하게 돼요. 고민을 하다가. 근데 제가 진짜 사실 제일 슬펐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신우는 우주처럼 맑았다. 신우의 손톱은 늘 깨끗했고 신우는 리모컨을 알코올로 닦았다. 신우의 옷차림은 단정했다. 신우는 절대 운동화를 꺾어 신지 않았다. 신우는 입이 더러워진다고 욕도 하지 않았다. 신우가 울 때는 파도 소리가 났다. 신우가 웃을 때는 여름나무 같았다. 그런 신우는 없어졌다. 하지만 우주에서 완벽하게 없어지는 건 불가능하다. 얼은 아니라 다른 것이 되었을 것이다. 빛 같은 것? 빗물 같은 것? 신우는 다른 것이 되고 싶었나? 빛과 빗물은 무수하고 최신우는 하나뿐인데 어째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형이 생각하는 신우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이 좋은 면들이 너무 많은 아이였고 내 인생 하나뿐인 아이였는데 왜 세상을 떠났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 슬펐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 약간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우가 살아있었을 적에 집으로 가는 길에 횡단보도 앞에서 신우를 만난 거예요. 근데 둘 다 집에 가는 길이야. 그러면 길에서 뭐 형제, 자매, 남매 길에서 만나면 아는 척할 수 있죠. 같은 방향으로 우리 집으로 가는 길인데 아는 척하고 막 뭐야 집 가? 이렇게 식으로 인사하고 같이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도 어떻게 하냐? 인사 안 하고 모르는 척 합니다. 그리고 그냥 각자 이어폰 꽂고 노래를 들어요. 근데 같이 나란히 걸어가요. 서로 각자의 노래를 들으면서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걸어가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일화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죽음은 삶의 끝인가? 끝이 아니라 그저 다른 것인가? 모르겠다. 최신우는 여기 없다. 우연히 만날 수도 없다. 길에서 만나고도 서로 모르는 사람인 척. 하지만 각자의 음악을 들으며 함께 집으로 걸어가던 그때처럼 우리는 더는 그럴 수 없다. 죽음은 그런 것이다. 모르는 척조차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꼭 어떤 죽음이든 간에 우리는 살면서 죽음으로 인해 이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필연적인 거잖아요.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느껴진달까요? 이 친구들이 약간 평범하고 약간 좀 뜨문뜨문한 형제라는 점이 그냥 뭐 동화에서 나오는 막 사이좋고 우애좋고 형, 막 이런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더 뭔가 현실적이고 더 뭔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게 있더라.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제가 눈물을 이렇게 줄줄 흘리면서 읽었었어요. 그리고 글쎄요, 책을 덮고 그런 생각을 했죠. 이제 울면서 눈물 이렇게 흘리면서 구애 증명은 뭐였지? 어떻게 이렇게 구애 증명 빼고 다 좋을 수가 있지? 라는 그런 생각? 번외로 약간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서 뭔가 글쎄요 최진영 작가님의 책을 다 읽어보고 싶어졌어요. 지금 구애증명 빼고 다 좋았기 때문에 읽어보고 싶어졌어요. 사실 그냥 이 본문만 읽었을 땐 사실 5점까지는 아니었고 제가 4.5? 그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작가의 말 부분에서 너무 좋은 내용을 본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만 살고 싶다는 바람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다.
넘어지면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한참을 울어야 일어날 수 있다. 나이 들면 괜찮아질까, 덜 넘어질까 기대했는데 나이 들수록 더 깊이 넘어지고 일어날 때마다 겸연쩍다. 삶과 죽음 말고 다른 것은 없는가 중얼거리면서 시스템 종료 대신 다시 시작을 누르는 순간들. 매일 생각한다. 매우 사랑하면서도 겁내는 것이다. 이 삶을. 이 부분이 왜 좋았냐면 너무 지치고 너무 우울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종료를 하지 않고 계속 다시 시작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뭔가 다른 것은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결국 다시 이 삶으로 돌아오는 것. 계속 이 삶을 이어나가는 것. 이 시스템 종료와 다시 시작이라는 이 표현을 쓰신 게 너무 되게 공감이 되고 표현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5점을 줬다. 모자랐던 0.5점은 사실 이 부분에서 채워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1월 달에 읽었던 책은 끝이고요. 다음 달에 넷플릭스에서 영화 파반느가 공개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싶어가지고 원작 소설인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를 읽기 시작했고요. 다음 영상에선 아마 이 책과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책들은 뭘 읽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벌써 1월부터 너무 5점 책을 3권이나 읽었기 때문에 굉장히 시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책도 사실 굉장히 기대가 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또 새로운 재밌는 책들로 2월 독서 결산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